2022년도 9월 3일 지금 현재 시간 토요일 오후 2시 25분입니다. 장차 이제 6년 동안 해오던 태극기 집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스팔트는 길거리는 정치 권력을 잡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길거리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치 권력들은 이 길거리에서 소문, 용비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용비어천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동료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소문이 전국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 길거리 즉 아스팔트를 무시하게 되면은 정치 권력은 잡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옛날같이 이제 창, 칼, 동맹이, 작두, 도끼, 낫 이걸로 서로가 이제 목을 서로가 따버리고 도끼로 대가리 찍어가면서 했을 때는 그 소수의 싸움꾼들이 등발 좋고 싸움 잘하는 자들이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 다음에 관료들 뽑아 가지고 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그랬지만은 세상을 지배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표입니다. 표.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고 전쟁할 이유도 없고 그냥 선거표 이 모든 것이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18 카르텔 명남 포남 5.18 카르텔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중앙 언론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헌법이 기초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이제 철저히 파괴시키고 자기들 기득권들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스팔트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저 이제 시청 서울역까지 좌파 우파 집회가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자,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그랬던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왜 그런가 하네. 이 아스팔트 그동안 6년 동안 활동해온 우리 강력한 활동가들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5.18 카르텔들이 자기들 기득권들은 그렇게 부패가 하고 썩고 그래도 서로 봐주면서 체포하고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입을 가리고 깜빵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말을 막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이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지고 있나 가서 영상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500원 이렇게 좀 이 계좌로 보내주고 그러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또 앵벌이 또 코인빨이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 나오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유 보수 쪽에서는 여기를 완전히 아스팔트를 개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투쟁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해버리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는지 저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제가 다 영상으로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신성월 목사님 제산 날인데 신성월 목사님은 기독교 목사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뭐 스데반 집사하고 잘 지내고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연결. 자, 이제 우리는 저희 586들은 태백산, 소백산, 뭐 지리산 이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럴 거예요. 우리 낙동강 벨트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여기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추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추억을 부모들이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아기들 데려 나와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와 있네요. 그 아기들 데려 나온 부모들도 보니까 뭐 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니야.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속에서 자라가지고 뭐 자연에 대한 추억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은 그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자, 쭉쭉 갑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하고 있고, 보거나 보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관계없습니다. 영상은 100년이 갑니다. 화석은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이기 때문에 태백산 지역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해양 화석이 발견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엄청나게 많은 화석을 캐가지고 중학교, 국민학교 성생들이 달라 해서 다 줬는데, 또 화석은 수십억 년이 가고 이 영상은 기본으로 100년이 갑니다. 자, 쭉쭉 갑니다. 쭉쭉. 여기가 이제 광장인데, 여기가 분수대인데 이제 그 부모들이 아기들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 가는 영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야 돼요. 자, 집회는 또 열리고 경찰들은 또 막고 있고, 자, 쭉쭉 갑니다. 어르신들 미제 소고기, 호주 소고기 추석 때 많이 드시고 한우도 많이 드시고 힘내셔 가지고 이제 나오시고 그래야지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5.18화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다음에 좌파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월남전에 참전하신 우리 그 아버지들, 삼촌들, 제가 뭐 66년생이고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월남에서 특히 이제 군인으로 갔다 오신 분들, 해병대, 육군, 군수, 전투부대 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어제 63빌딩에 가가지고 제가 촬영했는데, 월남전에 대해 가지고 음해하고 왜곡 조작 보도를 KBS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KBS 사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육상빌딩에서 육상빌딩 가면 유명 뷔페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처먹고,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스팔트에서 통곡을 하고, 수당을 큰 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5.18 용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아니 포항제철 무슨 돈을 만들었나? 경부고속도로 무슨 돈으로 만들었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지금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기업들 무슨 돈으로 만들었나? 이 사람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참전 용사들한테 대기업들이 주식이라도 나누고 주고 그래야지. 그게 국가지.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오늘 저기 종교 단체에서 전국에서 다 동원을 했네요. 그렇다면 지나간 일을 봐서 지금도 북한의 서열 시리 안에 있는 완전히 감춰진 주목이 지금 이 안에서 한국에 있는 고정. 자, 여기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안 바뀌었으면은 저 정강훈 저 사람은 완전히 곡소리 났지. 근데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자기 그 주장하는 것을 그 목표를 이루었을 거예요. 이래서 이 상태라면 대한민국을 오래 못 자, 여기는 또 이제 또 우리 또 아스팔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전문가로서 추산해 보면 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그래요. 북한 집파 간첩에 의해서 자, 여기 많이 오셨네요. 연명은 흡수하거든요. 북하면 그 연명을만 봐도 150만 되지요. 이야. 그렇게 되지요. 우리 저기 그 손상대 그 형님 그다음에 이제 저기 계시네요. 예.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중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그래요. 저희 모교 태백중학교는 한국 전쟁 때 중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현충일 날 와가지고 그 기념식을 같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선배님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선배님이 저희들이 이제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그러셨어요. 살아남아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아군 적군이 없다.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는 명령이고 뭐고 들리지 않는다.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적은 내가 먼저 쏘아버리면 된다.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지게 뭐 영화 촬영하고 뭐 이야기를 멋지게 만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도 전쟁은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자, 모든 집회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야간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재파 아이들은 분명히 이제 또 밤에 모여가지고 또 뭐 촛불인가 불을 들고 또 나오고 그럴 겁니다. 자, 낮에는 광군, 국방군, 밤에는 빨갱이, 빨치산. 세상이 또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자, 저는 영상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담으면 됩니다. 쭉쭉 담으면 됩니다. 여기는 일파만파 직업군인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군 작전하듯이 이분들은 집회를 합니다. 자, 충성 하이. 프로젝트 스크루 대적 박성호입니다.
아까 우리 강문열 목사님께서 좀 훌륭하게 말씀을 좀 잘. 자, 여기는 이제 그 일파만파 자유정의 진리 고려대학교. 내용의 소속. 나는 저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그 민주주의 대학 때부터 고려대 애들하고는 많이 다퉜어요. 방법론적인 고려대 애들하고 말하고 그러면은 말이 통하지가 않아. 지난번에는 제가 같은 촌놈들인데 서울에 먼저 올라와 있다고 나와야 된다는 의의와 그 기득권을 주장하대. 같은 고향 놈들인데 그러면 오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 그 의미와 이게 정답 기업에 입사를 해도 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역사적인 근거를 이 고대 카르텔. 우리가 좀 그래서 나는 이제 고대 출신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1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할 거라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첫 번째로 된다면은 기도 열심히 하자. 이게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3.1운동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일정 시대의 그 총칼에 맞아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법밖에 없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뜨거운 마음, 거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된다는 그 일념으로다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피땀을 흘려서 십자가의 재단을 쌓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연약한 한 사람의 정말 조그만 아시아인에 불과했지만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미국 가서 그 키 큰 사람들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도력 꼬마 대통령 저처럼 이게 키가 작지만은 그러나 그 키 큰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 여러분들 그 한미동맹 강화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절절 매면서 대통령에게 아주 타협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그 양국의 동맹 강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밤낮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도 우리 강문열 대통령의 이 연설 내용을 좀 사용해서 저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결국엔 우리 애국 운동의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무엇을 해야 될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형이 상학적인 그 돈 단어라고 쓸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자.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자. 지금 우리 여기 축구내복 예배를 매 일주일이면은 지금 작년 같으면은 360을 매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김은하 목사님 얼마나 좀 수고하시다가 코로나까지 쓰러지고 저도 거기에 또 뒤따라서 보조하다가 또 쓰러지고 이랬습니다. 이만큼 정성이 들인 그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강골목 목사께서 이정표를 제시해서 우리가 끝날 날까지 매일 기도하자. 여기에 우리가 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된 거는 정말 기적 내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널이 그리고 폭파당해가지고 이것이 다 뭐냐? 예날 영상을 다 가지고 열심히 있어요.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그러니까 기도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자. 또 준해서 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 애국 집회 우리 1만 파파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스팔트에서 지금 5년 동안은 뺑뺑이 이렇게 치고 굴른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하는 곳이 전 여기 일파만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든 간에 가장 진실을 추구하면서 진실한 것을 우리가 기르고 또 우리가 모으고 서로 얘기를 나누자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깨우침을 갖자 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모범적인 그 집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진실한 얘기, 진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들의 애국정신, 애국실천을, 애국운동의 실천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애국민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제일 애국운동을 열심히 잘한 국민이었다고 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1000만 인구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기와 그 애국심에 불타는 그거는 어느 민족에 없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애국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집회에 절심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결과를 또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좀 더 열매 맺는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갔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이 많이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즉 집회는 열심히 하되 우리가 통합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데 묶여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그 집회의 지도자들께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진실한 면으로 그리고 정의의 면으로 가는 가운데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지혜를 짜서 우리가 그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6.25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민노총 내지 아까 강군열 목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좌파들의 행동은 소도 나중에 몰 때는 구멍을 보고 몰라 그랬다고 할 정도로 저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반격을 가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들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또 전략을 짜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대한민국 민주국가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권 행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권력을 쥐어진 것도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주어진 거는 뭐냐? 국민의 집회 자유를 통해서 집회에 그 모든 나온 그 의사가 헌법적인 결단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쪽 좌파 쪽에서는 100번 이용해서 촛불혁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걸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소파동 그 광우병 파동의 그 모든 곳에서도 아주 100%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쭈쭈하는 가운데 제대로 정의의 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하게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주어진 하나의 국민의 권리 그것이 즉 집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100분 활용해서 저들의 못지않게 뭉칠 때 뭉치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 앞으로 뭐 몇만이 나올지 몇십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서 거기에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데 맞불 붙이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대적해서 나가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은 여기 빠지지 마시고 꼭 일파만파 뭐 여기를 주장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집회에 꼭 참석해 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토론할 수 있는 곳에 꼭 여러분들은 참석해서 우리가 의욕을 그리고 열기를 모아서 그 맞불 집회에 우리가 패하는 일이 없고 거기에 대적해서 더 그들을 능가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 분야마다의 그 태스크 포스, 그즉 뭐냐면은 분야의 전문 팀들을 구성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 여러 팀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연구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는데 나중에 이것이 2025년 되지 30년 가면은 국민연금은 다 고갈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갈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은 이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5.18 그 유공자들이 지금 가산점을 다 받아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이 여러 곳곳에 지금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다 국민연금 모든 거 관장하는데도 다 쏙쏙 그대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에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은 삼성 내지 5대 기업에 야금야금 점령하여서 들어가서 거기에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자아의 그 모든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대기업을 그대로 우리는 아야 소리 못하는 가운데 점령을 당해서 그야말로 연금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밀스럽고 그 다음에 오묘한 그 계략적인 것이 쌓여있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하나의 이런 그 전문 분야를 갖다가 공부해서 대책을 세워서 만일 여기서 어떤 대책이 그를 거기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또 때대로 죄송합니다. 그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당의 우리 집회에 어떤 의사를 발표해서 헌법적 권한에 해당되는 부당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막아야 된다. 불의를 우리는 파헤쳐야 된다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사항들이 많은데 다음 기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처럼 우리는 두 번째로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예를 들면 일파만파가 주관이 된다. 그 주관이 됐을 때 각 애국단체에서 전문가들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우리가 그 팀을 구성해서 집요하게 그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울 건 싸우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집회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거는 걱정하지 말고 헌법수호단에서 만든 책입니다. 지금 불법 탄핵이라 해서 이 모든 그동안에 법을 갖다가 제출하면은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근데 기각이 된 걸 포기하지 말고 전부 다 끝까지 자료를 다 수집해라. 근데 그거를 전번에 여기 와서 수고했었던 이종만이라는 그분이 우리 이제 검찰총장의 부회장인데 지금 헌법수호단에서 열심히 사무총장으로서 하고 이 책이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인체를 했는데 인체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할 돈을 좀 모으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걸 제가 지금 선매로다가 그 책이 나오면은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고 25,000원씩 제가 지금 선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도 이제 선매를 해주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절대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음파 단체들을 좀 돕는데 마음에 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교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도덕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 아이고 우리 그 회장님 오셨네요. 회장님 오셨어요. 지금 이제 대한문 내려갑니다. 대한문 내려가고 자 여기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좌파들 그 집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좌파들도 많이 이제 꾸역꾸역 모이고 낮에는 국방군, 밤에는 빨치산. 이게 대한민국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거를 이제 점차로 여기 아스팔트 길거리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 빨갱이들한테 정권 넘어갑니다. 윤석열 정권도 5.18을 완전히 신으로 생각하는데
이재명에도 5.18, 윤석열에도 5.18.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자, 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이제 한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활동해온 우리 자유우파 아스팔트 활동가들을 지금 이제 체포 구속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패 타락하고 큰 돈을 처먹은 기득권들은 손을 못 대. 그러면서 그걸 이제 여야 간에 거래하고 지랄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예? 우리 민초들을 완전히 민초들만 이제 깜빵 가는 거야. 예? 요즘 저 깜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깜빵 1년 동안 갔다 오게 되면은 시야 다 흔들립니다. 햇빛을 못 보고. 자, 여기도 지금 또 이주천 역사학자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있네요. 이른바 비핵개방 삼천도 안 된다고 이미 흘러간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라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양동지. 예. 일중TV 유튜브에 이런 정책을 만든 김소랑과 김태훈은 이것은 나라의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의 재정을 파탄낸 사람들이 다른 데는 해가지고 이거 성대 박사님 했는데 이런 지식인들이 권력을 거기 가서 악오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면서 북한 포주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핵개발을 방치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태호의 서기실의 암호물의 암호실 사진 찍은 거를 보내드릴게요. 서기실 제3서기실의 암호 그러면 제가 영상 북한은 절대로 영상 제가 명함에 지금 드릴게요. 이게 방송 나가기 때문에 북한의 300만 인민을 졸고 죽이면서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게요. 그걸 어떻게 영상을 제가 만든다고요. 사진.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찍으신 거 본인 찍으신 거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사진 한 방 찍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게 뭐예요?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날 6월 13일 날 정부에서 다 들어가요. 문재인 선거에서 야당이 완전히 폭망한 것이 찍어드린 게 많아. 트럼프 김정은 지금 채널이 싱가포르의 뭐죠? 사진 한방 자유신상 맞죠? 안 해요? 신정에 제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신정희 씨하고 보면은 여기 또 동영상인데 많이 가지고 와. 9시간 거예요. 그 가수 실마이커. 쇼쇼쇼 강렬. 아니, 그 싱가포르에 쇼쇼쇼 한 바람에 대한민국의 야당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TV야? 그 전에 김정은이 만나서 빅토리 윤석열 선생님 대통령이 빅토리. 사진 한 방 찍고 선거 이겼다 그 수작이에요. 빅토리 TV? 지금 아니, 나라가 빅토리 손짓 이렇게 빅토리다. 잔머리를 돌리는 인물이 손짓. 저 지금 청와대를 안 가고 지금 용산에 가가지고 용산 남태령 그다음에 저 청와대 그다음에 외교안보 관저 세계 내부의 공사를 벌이는데 그 돈이 안 갑니까? 300억이 들지 1000억이 들지 지금 어마어마한 대형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빨리 끝내라고 좀 요청하고 작가라고 흥분해 좀 길겠군요. 알겠습니다. 치면은 두 개. 오늘 이거 하나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애국심 이거는 옛날 거.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또 조원 목사님 돌아가셨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빅토리 윤석열 선생님 정부를 톤은 너무 믿어서는 안 지금 되겠다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채널 하나 폭파당하고.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저 영상에 6년 동안 촬영해놓은 영상에 얼굴이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다음은 우리도 자, 예, 그리고 저기 대한문이 그 유튜브가 한 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나까지 10대가 와 있고 그러니까 좀 보이네요, 좀 보여. 태용으로 앞으로 이거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부른 자의 내가 페이스북에 우파가 통합하면 지구가 반대로 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아르토시 빨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빨리. 회장께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다음에 무슨 뭐죠? ROTC 한다는데 그 가보죠. 우리는 ROTC를 바보시트라고 불렀어요. 바보시트. 주석 지난 8월 그 8.15 경축사에서 대담한 구상과 연계해서 국힘당 태원은 북미 먼저 수교 후에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본에서는 이 뒤에 백현소양에 쓴 것처럼 국가파괴 북미 수교 종전선언 반대한다. 그 다음에 국가파괴 반미 민노총 해체한다 라는 주제로 항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셨으니까 반드시 북미 수교 종전선언 반대한다는 이 구조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북미 수교 북미 먼저 수교 후에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9월 5일에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산 그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귀에 솔깃 들어오고 공감이 가는 말이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배부른 자의 뇌는 썩지 않는가? 태영호가 끝내 애국자들의 반대를 거스르고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9월 5일에 진행한다. 그런데 웃기는 건 태가도 애국자들의 반항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지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 토론회에다가 민간 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양념을 끼워 넣었습니다. 태의 말대로라면 북한 대남방송은 한국 정부가 청취료를 마구 퍼주면서 받아들이고 대북방송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즉 숨어서 몰래 하자는 언린수에 불과하다. 아니 북한은 정부가 돈을 퍼주며 받아들이고 대북방송은 민간인들이 몰래 하도록 하자는 토론회가 말이냐 망구냐. 이렇게 말하면 정은이가 대북방송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몰래 해서라도 대북방송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반박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정은이가 바보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인들보다 먼저 아는 정은이가 한국 정부에서 대북방송하라고 탈북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걸 모를 것 같은가? 2015년에 김일동, 하태경 의원이 민간 대북방송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은이가 무서워서 7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느 정부도 입도 뻥뻥 못하는 것을 모르는가? 태영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남북 교류 문제가 95번째라며 그것을 방패 삼아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항의가 빗발치고 이중 간첩으로까지 몰리니까 민간 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법 고찰이라는 속임수 하나를 덧붙임했을 뿐이다. 나는 태가 남북 방송을 동시에 개방하자고 했다면 지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돈을 퍼주며 북한을 이롭게만 하려기에 반대한다. 태는 이제 와서 한국은 10대 경제 강국이기에 북한 방송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한다. 태의 말대로 80년대에는 한국이 배가 고파서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북한에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들이 셀 수 없이 생겨났는가? 북한에서 보낸 주체사상에 관한 책자들을 몰래 읽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먹고 김일성, 김정일을 구세주로 모셨고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쳤던 그들이 결국 대한민국 정권을 강탈했음을 모르는가? 대영호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반정부 데모와 반란들은 북한의 선동에 세뇌된 자들이 벌인 것임을 왜 부정하는가?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 토론회에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방송의 거장인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이 토론자로 나섰다는 것이다. 김성민이 다음 총선에서 국힘동당의 비례대표 자리라도 하나 주겠다는 꼬임에 빠져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말 후국의 일념에 불타서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은 반대하려고 그 자리에 나섰는지, 그것도 아니면 민간 차원 주파수 지원이라는 말에 속아서 재정 지원을 바라고 그 자리에 나갔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너무 구차스러운 길을 간다고 본다. 나는 김성민이 일제시대 군중 계몽의 송각자였던 애국자가 마지막에는 조선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의 선전선동분자로 변질되었던 제2의 춘원 이강수가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2022년 9월 2일 김태산 대표 대독.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김태산 대표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인권유린 책임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유린 책임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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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창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유린 책임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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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리 정책 이재명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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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리 정책 이재명도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우리 김광진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재 방송 중에